프린트 제일 앞장에 여러 가지 산의 성질 그 중에 첫 번째 HCl부터 나오고 있니? 자, 염산이야, 염산, 수소기체 아까 설명한 그대로야, 수소기체. 자, 그리고 만드는 건 염화나트륨의 제법이라 하는데 HCl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NaOH, 무슨 나와? 소금물, 소금물이야. NaCl 수용액. 자, 여기 NaCl 수용액 여기다 뭐 떨어뜨리면 돼? 진화항산 H2SO 떨어뜨리면 이렇게 해서 만나서 생기는. 다시 황산의 H랑 여기 CL이 만나서 생기는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기체가 발생하는데 오 이렇게 나오는 기체가 HCl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얘를 물에 녹여서 만드는 게 자, 염산이다. 그런데 그 염산이 자, 염화수소의 성질을 찾아봤더니 무색의 기체로 공기보다 무겁다. 얘는 뭐 그렇다 쳐. 그 옆에 있는 거가 우리 중등 과정에 많이 나오는 거죠. 분자 운동에 나오는 거야. 암모니아랑 염화수소가 서로 만나면 흰색 연기를 만든다고. 염화암모늄. 어디서 본 실험이니? 염화수소 성질 중에 하나 기억하고 성질들을 알아야 산연기가 찾기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내용 자체가 쉬워져. 이게 어디서 본 거지? 암모니아 묻힌소. 한쪽에 뭐 묻힌소? 염산 묻힌소. 결과적으로 기체가 빠져나가는데 염화수소 기체야. 분자 운동이 누가 더 활발해? 얘가 이렇게 흰색 연기가 염산에 치우쳐서 흰색 연기가 만들어. 이 실험에서 나오는 실험이 산연기 반응이야. 기체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기체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갑자기 흰 연기가 생겼어. 흰 연기 생긴 애는 암모니아 더하기 HCl 만나서 생긴 뭐야? NH4CL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NH4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생긴 거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좋지. 어디에서? 공기 중에서.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산이야 염기야 얘기할 수가 없어. 물이 아니거든. 얘를 줬어. 준 애를 뭐라 하고 싶은 거야? 죽기니까 산이라 하자. 밖에니까 염기라 하자. H 플러스 주계. 비공유전자쌍 주계 말고 브랜스테드 롤이 양성자 주계 비공유전자쌍은 딱 그거밖에 없어. 그럼 나중에 자 받는 애 염기 주계산 양성자 주계산 받는 애 염기 될까?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이런 게 같이 나오는 거야. 라벨이 떨어진 거야. 라벨이 떨어졌다는 건 이름표를 붙여놨는데 없어졌어. 그런데 암모니아를 묻힌 뭘? 이렇게 유리막대에 암모니아를 묻혀서 이렇게 갖다 냈더니 흰 연기가 생긴대. 그럼 얘는 뭐야? 만나면 이렇게 생기는 얘가 흰색 고체 얘가 생기는 것들을 이용해서 분자 운동에도 활용하는 거고 흰색 고체가 생기는 걸 여기도 활용하는 거야. 이게 뭐야? 얘랑 반응해서 암모니아는 누구랑 반응하면? 염산, 염화수소 기체랑 반응하면 흰연기가 생기는 특징을 알 수 있다고. 서로 확인하는 약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 HCl이야 이렇게 얘기하자고. 염산의 성질 될까 이거? 두 개? 중등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염산의 성질. 지워도 되지? 정말 될까는 몰라. 황산의 성질. 왜?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산들은 성질을 조금 이렇게 버는 게 쉬워. 이게 왜 산을 구별하기가 편해져서 그래. 근데 얘는 꼭 구별해야 된다. 이게 진한 황산하고 진한 SH2SO4고 묽은 H2SO4가 성질이 달라서 그래. 우리가 흔히 사는 강산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묽혀놓은 거야 이게. 진화는 그러면 얘는 얼마인데 거의 96% 이상의 농도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 거기 나와 보면 진화항산 어디 있니? 니네 거에 찾아보면 진화항산 이상 뭐 이렇게 해서 농도는 안 나오니? 문제는 얘는 그 농도 96%면 물이 거의 없는 거다? 98% 그런가? 얘 화학식 찾아보자. 16절이래. 화학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암산이 안 되니? 64, 32, 6절 96% 맞아. 98이 화학식량이면 이렇게랑 다르니까 농도 96%를 만들 수 있어. 96%면 물이 얼마 있는 거야?
100g 중에 4g만 물인 거지. 결과적으로 얘는 물의 양, 농도가 진해서 라고 표현해. 농도가 진해서. 물이 거의 없어서 이온화가 안 돼. 이 자체가 이온화가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산성을 검사할 수 없어. 산성이 검사가 안 돼. 리트머스 종이를 떨어뜨렸는데 리트머스 종이에 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안 위험한 거야? 아니야, 겁나 위험한 거야. 물이 없을 뿐이지. 물이 없어도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산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를 너무 막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진화항산. 성질 보면 이온화되지 않아서 산성 성질이 없다. 그러니까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둘 다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면 그 진화항산은 어떤 성질? 그래서 얘에다 물을 부어서 얘를 만들어서 실험실에서 쓰는 거야. 물 켜서 쓰는 거야. 근데 물을 붓는데 얘도 위험해. 왜냐면 얘가 다량의 용해열이 나와서 굉장히 위험해. 그래서 물 킬 땐 이렇게 물 키지 않는다. 절대로. H2SO4를 가져다가 물 킨다고 해서 물을 부으면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물에다가 H2SO4를 조금씩 흘리면서 유리막대되고 조금씩 흘리면서 온도가 열이 많이 나오니까 찬물을 그 주위에 담아서 이러고 물킨다. 네, 바로 하면. 바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창의적 문제 같은 거야. 서술하시오. 왜 안 되니? 포보봉. 그래서 예전에 포보봉을 설명한 것 같은데 H2SO4가 이런 거야. 식용유를 끓인 식용유야. 여기다 뭘 붓는 거랑 같다? 물 붓는 거랑 같은 느낌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왜 튀는데? 그럼 왜 튀니? 끓는 식용유에다 찬물을 부으면 왜 튀어? 갑자기 기화해버려. 그래, 우선 밀도를 설명해라. 밀도. 물은 밀도가 크니까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니까 우선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치? 근데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아? 식용유가 훨씬 높아. 그러니까 끓는 점이 똑같은 열을 공급받았을 때 물이 뭘로 먼저 바뀌겠어? 끓는 점이 낮은 얘부터 빨리 수증기로 바뀌겠지? 그렇지? 식용유보다 물이 끓는 점이 더 낮은 애가 당연히 먼저 끓어서 여기서 끓어서 기체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얘가 역전 현상이 생겼겠지. 왜? 부피가 몇 배 늘어나는데? 1700배 늘어나는데 여기서 부피 증가를 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쫙 커졌으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솟구치겠지. 솟구치면서 누굴 데리고 나가겠어? 여기 물방울이 1700배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식용유를 데리고 나오겠지. 여기 있던 물방울이 이렇게 쭉 커지면서 식용유를 계속 데리고 나오겠지.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으면 바이바이. 굉장하겠지. 여기다 물을 부었다? 다시 진화낭산에다가 물을 갖다 부었어. 진화낭산의 성질 중에 하나가 진화낭산의 성질 중에 하나가 우선 먼저 위험한 걸 알 수 있는 탈수작용을 해. 그 얘기는 CH5로 이루어진 어떤 화합물에서 여기에 H2O를 빼버려. 뭐만 남겨? C만 남겨. 세포 단백질 구조에서 H5를 강제로 뽑아내고 뭐만 남긴다고? 탄소, 숯을 남긴다고. 피부에 떨어지면 진화낭산이 CHON 단백질 구조에서 H5를 빼서 뭘 남긴다고? 숯만 남긴다고. 검은색 숯이 남는다고. 진화낭산이 떨어지면 피부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화상 입은 것처럼 손상되어지겠지. 아주 심각한 손상이 나타나. 이게 탈수작용. 설탕 같은 거 떨어지면 와 부풀어 오르면서 검은색 숯만 나와. 종이 같은데 이렇게 유리막대에 묻혀서 진한 H2SO4 그 자리에 까맣게 색변화가 생겨. 싹 뽑아서 수증기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이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지. 탈수작용이라 해. 그 진화낭산이 튀었다 생각해봐. 여기다 물을 부었다? 이 농도가 너무 진하니까 겁나 빨리 녹아 들어가겠지. 그러면서 뭐가 나와? 열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녹아 들어가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열 때문에 아직 녹아 들어가지 못한 일부 수증기 물이 수증기로 이렇게 부풀면 어떻게 되겠어? 봐봐봐봐봐봐. 식용유가 튀듯이 진한 항산이 주위로 튀는 이런 위험성이 생겨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끓는 물이 튀어나가는 건 밀도 끓는 점 다시 밀도로 돌아가면서 상태 면화랑 연결해서 서술을 해주면 아주 좋은 소리. 다시 밀도 때문에 가라앉았다가 뜨거운 열 끓는 점 설명해주고 다시 밀도로 설명해서 튀는 이유를 같이 설명해주면 제일 좋은 서술이야. 알아두라고. 니네는 결국엔 이런 걸 알아둬야 돼. 수업 시간에 진도 나가느라고 설명 못했던 부분들이기도 하지. 그래서 니네 거기 진화항산 성질 좀 다시 볼까? 흡습성까지 기억하면 최고인데 거기에다가 이온화에서 못하기 때문에 산성 나타나지 않고 점성 끈적거리는 성질이 좀 있으면서 흡수 물을 잘 흡수해. 그다음 공기 중에 수분을 굉장히 잘 흡수하기도 해. 해서 탈수성 뭐 이런 것들도 가져. 탈수성을 이용한 장치가 실험실에서 건조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조하는 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물기를 수분을 제거하는 거. 그런데 이게 약품을 건조하다 보면 드라이기 같은 것도 써. 근데 드라이기 같은 게 분말이 생기는 애들은 드라이기로 말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날아가 버리지. 그럴 수 없는 애들이 있어. 그럴 때 이제 마치 빵틀 같은 유리로 되어 있는 빵틀처럼 구멍 중간에 뻥뻥 뚫려 있는 위에 윗칸, 아래 칸 유리로 되어 있어서 뭘 채워넣는 거야? 진한 황산을 채워넣는 거야. 굉장히 습기를 잘 흡수해. 위에다가 약품 가져다 놓고 뚜껑 닫은 다음에 퇴근해. 그 다음날 와 가루가 남아있어. 쫙 흡수해서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 데시 케이트라고 하는 실험 도구야. 실제로 니네 그 빨래 건조기처럼 건조기도 있어 실험실에. 근데 열을 가하면 그냥 자체 분해해 버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건 열을 가하면 안 되지. 건조를 하긴 해야 돼도. 자연 건조를 하자고 하면 놔두면 습기가 들어가서 또 안 좋은 것들도 있어. 그럼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물질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건조가 필요한데 그냥 열로 건조하면 되는 애들이 있어. 아무 변화가 없어. 근데 탄산칼슘 같은 거 가열하면 그냥 쪼개져 그냥 CaC, CaO랑 이산화탄 날로가 버리고 얘가 얻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종류에 따라 건조 방법이 달라지는데 아주 좋은 자연 건조 방식에 가까운 산성 건조제로 사용되어진다. 자, 그러면 물구나무산은 그냥 산이야. 아주 강한 산. 강한 산성을 나타내고 물켜서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자 금속과 만나면 수소기체가 나오면서 자 진화황산을 물켜서 실제로 실험에서 사용하는 게 물구나무산이다. 자 거기까지가 두 번째 산이고 세 번째 질산인데 질산 굉장히 특이해. 왜 강산 종류 세 가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느냐면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산 세 가지여서 그래. 아주 특이하다 질산. 얘 냉장 보관해야 돼. 실험실에 냉장고가 있어야 돼. 차게 보관해야 돼. 왜냐하면 얘 성질 중에 하나가 열과 빛에 의해서 이 자체가 어떻게 된다? 분해되어져 버린다. 다른 그게 쪼개져 버린다고. H2O, NO2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로 다양한 다른 종류 질소 화합물들이 생길 수 있어. 분해져 버려. 그냥 놔두면 열이나 빛에 의해서 차게 보관해야 돼. 그늘진 곳에. 그래서 특별히 그나마 좀 잘 분해되지 않는 갈색병에. 그래서 화학약품은 투명한 곳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아. 왜? 안에 얼마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매번 볼 때마다 뚜껑 열어서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능하면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고 그런데 얘는 투명해. 근데 여러 가지 가시광선 색 중에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색깔이겠지. 갈색병에 차갑게 넣어서 보관해야 돼.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열과 빛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차가운 곳에 그리고 색이 잘 빛이 잘 통과하지 않는 갈색병에 보관해. 이런 정도로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 금속들이 산성용액과 만나면 수소기체를 발생해서 수소기체 얻을 때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금속들 많거든. 금속 조각들. 산도 뭐 이렇게 널려 있을 거냐 실험실에. 여기 섞으면 수소기체 딱 얻고 수소기체 가지고 사용하는 실험들 하면 돼. 그런데 여기에는 절대로 뭘 쓸 수는 없다. 질산을 사용할 수는 없다. 왜? 온갖 잡다한 기체들이 생겨서 순수한 뭘 모을 수 없다. 수소기체를 모을 수 없다. 그래서 수소기체를 모으는 분해되는 건 맞아. 수소기체도 나오는 것도 맞지만 질산을 쓰진 않는다. 그리고 분해되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냅두면 여러 가지로 분해되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실제 강한 산을 나타내는 질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수시로 만들어서 쓰는 산인 거야. 오랫동안 보관하는데 용이한 산이 아니다. 하지 말았더라. 네 번째, 아세트산까지만 알면 돼. 산의 성질 중에 요 네 가지만. 나머지 필요하면 약품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오는 거고 굳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 근데 아세트산은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왜? 너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얘 빙초산이라고. 어디서 들어봤지? 빙초산. 혹시 홍어 좋아하니? 홍어는 아니야? 홍어는 아니야? 나도 홍어는 아니야. 저번에 순천 놀러가서 선생님 부인하고 둘이 놀러가서 시켰는데 홍어가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더라고. 너무 심하지 않게 홍어 삼합이 이렇게 나와서 맛을 볼까? 2점 나와서 그냥 비싸기도 하고 맛을 한번 볼까 먹고 있다가 후회만 겁나 하고 이걸 왜 먹었지? 선생님 아버님 너무 좋아하셨거든 홍어를. 홍어 삭힐 때 써. 썩힐 때. 식초 원액이야. 뭐라고? 그냥 식초 원액이라고. 그러면 식초는 얘 4 내지 한 6% 농도 만들어서 쓰는 거야. 물 켜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초. 식초는 음식에 아주 중요하지. 네. 물냉면 좋아하니? 고기 이후에 물냉면을 안 먹는 건 이건 좀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워. 선생님 아들이 정말 설명하기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처럼 생각하는 게 선생님 아들인데 원액이야. 물 켜서 쓰는 거야. 그냥 쓸 때는 그런 곳에나 쓴다고. 홍어 가져다가 바로 이렇게 처리해서 나중에 홍어 만들 때 그걸 삭힌다 하는데 썩히는 거지. 솔직히 말해 부패시키는 건데 일정한 조건으로 발효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지. 요구르트도 뭐 무기고흡의 일종이지. 사람에게 이로우면 발효, 해로우면 부패. 이게 삭히는 한 과정이 사용되어지는 거야. 빙초산이야. 왜 빙이야? 얼음이야. 왜? 17도시면 얼어. 그래요? 어는 점이 17도시야. 그러니까 좀 춥네 하는데 애가 벌써 얼어 있어. 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쉽게 어는 산, 그런 의미로 처음에 이게 만들어진 용어야. 빙초산. 이게 어는 점이 17도시야. 물은 0도시야. 돼야 어는 거잖아. 근데 뭐 주위에 있는 물질인데 17도시에 얼어. 얼음처럼. 이름이 따로 붙이게 되는 거지. 될까? 아세트산까지 여러 염기의 성질, 실제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산염기를 그냥 이렇게 외우자 하면 잘 안 외워지는데 성질을 알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염산, 염산, 황산, 진한, 묽은. 묽은 어디 갔어? 묽은 없어. 그러면 최소한 황산이 산인 건 알 거 아니야. 얘 특징이 농도가 너무 진해서 산성이 안 나온 거, 탈수작용, 그 다음에 물 잘 흡수하는, 수분을 잘 흡수하는 그런 성질, 다량의 용해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질산, 열이나 미세열에서 분해돼.
갈색병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세트산 빙초산이야. 그러면 관호가 있어야 되는데 관호를 시켜야 되는데 왼쪽 두 개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니? 왼쪽 위에 HNO3 HNO3 갈색병 빛의 열과 액체에 의해 분해돼 또 HCl HCl 이거 분자 운동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두 개. 영화만 흰색 꼬리 SO4 얘는 진한 거 묽은 거 이렇게 나올 거야. 약산으로 CH3COO 아세트산 하나와 그 다음에 탄산 이산화탄소 탄산음료 겁나 먹어도 되잖아. 세 개짜리 네 개짜리여서 PO4 H3BA B가 B. 헷갈리면 3이야. P는 4야. 다시 B가 그래서 이렇게 외웠어. 처음에는 B가 3이야. P가 4야. 3-짜리 두 개가 있는데 H가 3개 붙어 있는. 그럼 3개 붙어 있어서 3단계 이온화 이런 개념으로 나왔던 거지. 산 정리가 좀 되나? 정리해서 오늘 최대한 머릿속에 암기되어 있으면 최고 좋을 것 같아. 염기가 보자. 염기 그런데 NaOH, KOH 이 두 가지 알면 돼. 얘네 성질이 거의 똑같아. 얘네 성질이 거의 똑같아. CaOH2 알면 돼. 그 다음에 성질이 똑같지 않지만 앙금 생성의 BaOH가 같이 따라다닐 거야. 아이고 얘는 박식이 왜 있다고 그래. 같이 따라다닐 거야. 앙금 생성 반응이야. 앙금 생성 반응하는 양이온들이야. 그렇지. 이렇게만 알면 돼. 염기에서. 그럼 얘는 뭔데? 얘는 강염기야.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불꽃색, 노란색, 보라색. 성질도 비슷해. 얘만 정확하게 알면 돼. 조회성을 갖는다. 조회성. 조회성이 뭘까?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이야. 말은 되게 길다. 얼음을 손 위에 올려놓으면 열에 의해서 녹아. 물이처럼. 근데 자 얘를 수산화나트륨을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놔두면 어디에? 용기 위에 놔두면 이렇게 녹아서 이렇게 된다고. 온도에 의해서 녹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온도가 올라가서 얘가 녹은 거야. 달고나 만들처럼 설탕이 그러면 이렇게 녹는 거야? 아니야. 녹는 게 틀리더라고. 어떻게 틀리더라고? 공기 중에 습기 있잖아. 수분. 흡수해 버리더라고. 그래서 수분을 굉장히 잘 흡수해. 그래서 물에 녹는 거야. 이런 성질을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스스로 물에 녹는 성질. 이름을 이게 특이하잖아. 이름을 다시 붙인 거야. 조회성이야. 조회성은 한마디로 다시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성질을 뭐라 하자? 조회성이라 하자. 누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야? 수산화나트륨도 수산칼륨도. 얘네 둘 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비누 만들 때 제일 많이 써. 이해될까? 자, 두 번째 성질. 수분도 잘 흡수하지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도 잘 흡수한다. 그래서 생물 문제 겁나 많이 나와. 다시 생물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샬레에다 수산화나트륨 이렇게 담아놓고 나오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런데 여기에 같이 뭐가 있으면 G 한 마리 같이 들어있으면 밀폐되면 얘는 죽을 거야. 왜? 호흡해야 되니까. O2를 먹고 이산화탄소 내놓고 산소가 없어지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어지면 얘는 뒤지겠지. 얘가 흡수돼서 녹아들어가. NaOH, CO2, Na2CO3, H2. 얘가 무슨 반응이다? 호흡 염기. 아니네 얘는 뭐다? 산 나 얘기해요. 산. 중화 반응이다. 중화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이다. 물이 생기고 얘는 뭐야 그러면 중간에 염이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얘가 물에 녹아 있는 포화 상태로 녹아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면 석회수라 해. 많이 들어본 거잖아. 수산화칼슘이 어디에 녹아 있는 거? 물에 녹아 있는 거. 포화 상태로 녹아 있는 거. 그게 석회수야. 석회수에 어디에 쓰지? 석회수 어디에 쓰니?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검출하는 데 쓰지. CO2 검출. 응?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모든 기체 중에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뿌옇게 흐려져서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가 뭐야? 앙금 생성 반응이야. 이렇게 설명하라고. 무슨 앙금이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점점 필기된 걸 너네는 말로 끝났던 건 그래도 좀 다르지. 앙금 생성 반응이야. 자, 불러봐. 무슨 앙금? 탄산칼슘. 탄산칼슘. 여기에 누구랑 반응한 거야? CO2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H2CO3 이렇게 생각해. 괜찮다고. 탄산하고 누가 칼슘이 반응해서 생기는 앙금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그걸 이용한 게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석회수에다 입김을 불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져. 만 배운 거지. 사이에 누구랑 반응한 걸 빼놓은 거야.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이유는 얘가 칼슘 이온하고 반응해서 나오는 CaCO3 탄산칼슘 앙금 때문에 우리 눈에 흰색 앙금 얘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 반응식을 산염기 반응식은 정말 완결하게 줘. 왜? 산이 있고 염기가 있으면 무조건 H 플러스과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물 몇 개를 만들어? 하나 반응하면 무조건 물이 하나 생기고 둘 반응하면 물이 둘 생겨. 그러면 개수 숫자 보고 같으면 그대로 오는 거고 다르면 배수에서 숫자 맞추. 무슨 얘기야? 산염기 반응식 완결해. 자, 수산화 OH 3개짜리 황산 H2SO4 물부터 완성해 물. 응? 그러면 화학 반응식이 바로 끝나. 얘 수산화 몇 개? 3개. 수소 몇 개? 2개. 몇 개로? 2개. 공분 잘하잖아. 둘, 셋, 그럼 6개. 6개. 왜 1대1로 만들어야 된다고 무조건. 그리고 물질은 Al2, SO4 3개요. 과원자니까 바로 묶었어. 화학식 끝. 하나 더 해. 자, 아무거나 골라. 아세트산 할까? 자, 염기. 수산화 발효해볼까? 이렇게 나왔어. 화학식 적재. 그럼 뭐부터 완성해? 물. 왜? 공통이니까 산염기가 어디 몇 배? 2. 아세트산. 물 몇 배? 네. 둘. 그러면 아세트산이 몇 개 있고 이온이 둘. 가륨. 이렇게 붙이면 끝이야. 괜히 석회수. 수산화칼슘 용액이 석회수다. 자, 마지막에 염기 중에 하나만 하고 문제풀이 이제 다시 들어갈 건데 세 번째 염기 중에 암모니아야. 암모니아는 내가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암모니아 분수 실험을 알아둬라. 냄새나. 냄새 나면서 더러운 냄새 나면서 실험은 보기가 좋지. 아래쪽에 자 물을 담아놨어. 여기에 대부분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려서 염기성이니까 암모니아의 성질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야.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물에 굉장히 잘 녹아. 두 번째 암모니아는 NH3는 물에 녹으면 얘가 뭐다? 뭐다? 염기다. 그치? 어떻게 염기다? NH4OH를 만들고 수산화 암모늄이 됐다가 이온화해서 결국엔
얘가 물에 녹았는데 뭘 만들더라? 수산화이온을 만든다. 그래서 염기다. 그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실험이야. 암모니아 분수 실험. 옆에다가 스포이트를 가져다 놓고 여기 물을 좀 담아 놓을 거야. 스포이트를 뿜어내면 여기에 올라온 물방울에 의해서 기체인 암모니아가 급격하게 녹아 들어가. 그러면 요 안쪽에 NH3가 급격히 감소하겠지. 없어져. 기체가 없어지니까 아래쪽에 있는 물이 다시 아래쪽에 있던 수조에 꽂혀있는 긴 유리관을 따라 물이 쭉 올라와서 뿜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를 암모니아 분수 실험이라 해. 용해도가 크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 아니야? 맞아. 기체가 없어지니까 그 빈 곳으로 물이 쭉 끌려 올라와서 이렇게 뿜어지는. 근데 신기하게 뿜어지면서 빨간색으로 바뀌어. 붉은색 분수 실험이야. 왜? 페놀프탈레인은 염기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무무불이었지. 붉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암모니아 분수 실험이라 하는데 두 가지. 염기여서 지시학 색변화 생기고 물의 용해도가 커서 분수 실험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알아두자. 넘겨볼래? 네, 문제 13번 풀어볼까? 수산화나트륨은 이산화탄소와 잘 반응하는 성질이 있다 했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거의 없으니까 반응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잘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공기 CO2일 때 상태를 추측해 어떻게 되겠니? 쭉 올라가겠지. 기체가 없어지니까 물이 차고 올라가서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잘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거야. 13번에 그래서 답은 몇 번? A 시험관의 수면이 내려간다 말도 안 되고 5번. 자 시험관 속 A의 압력은 A의 시험관은 감소하고 B 시험관은 증가? 일정한데. 일정에 변하지 않아. 수조에 들어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중성이다 말도 안 되지. 수산화나트륨인데 염기성이지. 자 3번의 수면의 높이는 B 시험관이 A 시험관보다 높다 말도 안 되지. A 쪽이 더 올라갈 거야. 자 용액의 A 시험관의 수면이 내려간다? 말도 안 되고. 고체가 물에 녹을 때 대부분 열을 흡수하지. 근데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을 때는 자 발열이어서 온도가 올라간다. 아주 특이한 거다. 고체가 물에 녹을 때 온도가 올라가는 거 굉장히 특이한 거다. 근데 나머지 완전히 잘못돼 있지. 수산화나트륨 물에 녹을 때 흡열 반응이다. 흡열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해. 결국 고체는 물에 녹을 때 흡열이야. 왜? 아니 중화 반응이 아니야. 그냥 물에 용해되는 과정에서. 미안. 중화 반응으로 봐야겠구나. 여기는 중화 반응 때문에 중화열이 나와서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산화탄소 아까 얘기했지.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염기, 이산화탄소는 산. 두 개 반응해서 중화 반응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자고. 15번 답 찾아볼래? 그림을 봤더니 무슨 실험이야? 암모니아 수가를 묻힌 막대에 흰 연기가 생겼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미지의 액체 물질은 뭐라 얘기해야 돼? HCl이라 해야 돼. 암모니아랑 HCl이 서로 만나면 반응하는 걸 생각하자고. 그래서 시험관 속 액체 물질의 성질을 찾아봐 이런 뜻이겠지. 1번에 흡수성이 있어 건조제로 쓰이면 진한 황산이야. 물에 녹을 때 다량의 열이 나오면 역시 진한 황산이지.
3에서 4% 수용액은 식용으로 이게 식초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세트산이겠지. 네. 빛에 의해 잘 분해된다. 이건 누구 성질이야? 발색병에 보관하는 질산이지. 질산. 네. 자, 물에 녹아 이온화가 잘 되므로 강한 산성을 나타낸다는 특별히 뭐 어딘가 사용할 수 있지. HCl에 대한 설명으로. 나머지는 완전히 다른 산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5번을 답으로 얘기하자. 자, 17번. 어우, 얘는 진짜 기다려도 되겠다. 자, 같은 농도의 산 또는 염기 4개를 준비했대. 시험관 속에 넣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서 그걸 찾아보고 싶어. 페놀프타인 용액에 넣어봤고 불꽃 반응도 해봤고 전기 전도도를 한번 또 측정도 해봤고 그래서 결과 보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의해서 AC는 붉은색. 그러면 붉은색이 뭐야? 염기 이렇게 적어놔야지. 그 다음에 BD는 무색, 산 아니면 중성 이렇게 얘기할 거고. 불꽃색의 A는 노란색이야. NA 맞지? 그러니까 A가 염기인데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A의 화학식은 하나 완전히 결정이 됐다. 염기의 OH-. 그런데 양이온의 나트륨 두 개 합친 거 이해될까? 그러면 밑에 보기 중에 최소한 1번하고 4번은 버려야 되는 건 이해되지? 자, 다시 B, C, D는 무색이래. 색이 없대. 아주 좋은 자료야. 왜? 색이 없는 우리가 외운 것들하고는 결합되어 있지 않은 거야. 자, 그리고 B, C, D는 무색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골라보자. 3번이요. 우선 A, B가 자 AC가 염기여야 된다. AC가 염기여야 돼. AC 염기 아닌 몇 번은 빨리 버리고 5번 같은 거 빨리 버려야지. AC 둘 다 수산화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남긴 건 2, 3, 5번 남겼었어. 첫 번째 NaOH 가지고 남긴 게 2, 3, 5야. 그런데 AC가 염기니까 자 C에 산이 적혀있는 5번은 빨리 버렸고 그래서 2번, 4번 중에서 고르면 되니? 네. 2, 3. 2번, 3번 중에 2번, 3번 중에서 골라주면 되니? 네. 그런데 AD는 강하게 흘렸대. 강전해질이지. AD에 뭐가 있어야 돼? 강한 애가 와 있어야 돼. 2번. 그래서 골라주게 된다. 이해되나? 강약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19번. 주거님의 그래도 문제가 풀리잖아. 예전에 이거 나눠주면 니네 한 문제도 못 풀었어. 그렇잖아. 문제가 풀리잖아. 그런 게 이제 배우는 그 약간의 즐거움인데 조금의 즐거움인데 그런 즐거움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좀 풀리는 듯한 그렇지. 그거 되게 좋단 말이야. 하지만 하지만 힘들지. 근데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지금 준서와 지금 민준이와 다음 시간에 만났을 때 산유기 들어갔을 때 민준이는 누가 더 좋을까? 지나고 났을 때 지금은 힘든 건 틀림없이 맞아. 지나고 나서는 차이가 있는 거야. 사이즈 차이. 항상 현재를 힘들게 사는 건 되게 버거운 건데 지나고 나면 그게 더 좋은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때 잘했다. 그런 걸 많이 만들어. 그럴수록 니네가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생겨. 5번 맞나요? 5번 맞아. 그게 풀린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진짜 로그가 나오네. 응? pH의 로그를 살짝 표현해보면 그 뭐있죠 뭐 pH는 통나무. 응? 수소 수소 이온 농도의 역수의 이온 지수라 하고 정의는 뭐야? pH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수소 아. 이온 농도의 왜? 왜냐면 얘가 H 플러스 농도의 역수의